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스타트 비즈니스라는 요 창업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요 창업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람에 대한 문제, 상권 입지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한 문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문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창업자들이 가장 잘 모르는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설. 특히 창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시설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사를 가더라도 처음에 아파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한번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바꿀 수 있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도 똑같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인 주택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에만 맞게 만들어주면 그게 되는 거죠.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면 나는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도 나는 빨간색이 좋아. 뭐 어디야 보라가 좋으면 나는 보라톤으로 끝까지 가도 좋아 이러는데 가게는 주인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가게가 꼭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시설 경쟁력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욱이나 우리나라 가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74만 개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보더라도 웬만큼 눈에 띄지 않으면 그 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고객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특히 시설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것도 정말 뭐 돈을 그렇다고 많이 들이는 게 능사도 아니지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되는 시설 경쟁력. 이 부분이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시설 경쟁력 자체는 요즘은 사실은 이 소비자들 만족도를 어떤 느끼는 이런 포션도 예전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가 맛만 있으면 즉 미각 맛만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간다 이런 시대였습니다만 요즘 그런 시대는 전혀 아닙니다. 정말 오감으로 만족하는 오감으로 눈으로 봐도 저기 참 예쁜 향기로도 뭐 어떤 청각으로도 정말 이 고객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오감 마케팅을 직접 실행하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매장의 시설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흔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실내 장식. 인테리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느냐 이게 상당히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최근에 요즘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이런 서비스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 관련 서비스업. 교육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요즘 학원 서비스, 각종 뭐 영어학원, 어학학원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아이 때문에 아이가 공부하는 학원을 한번 가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는 학원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 이건 뭐 마치 정신병독처럼 하얀 페인트만 쫙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정말 그 불편한 의자 쫙 해놓고 그 앞에서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열심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게 물론 교육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의 뭐 사실은 이 교육 서비스에서 중요한 고객은 학생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주부입니다. 결정권자는 주부들에게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와서 한번 보면 상당히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이게 심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원 심지어는 프랜차이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드는 이런 쪽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정말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 제고에는 너무나 소홀한 게 아닌가 라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시설 경쟁력에 따라서 만족도 지수가 달라집니다. 요즘 최근에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해서 아맹 쇼핑이 상당히 유행이죠. 미스터리 쇼핑 마케팅이라고 아맹 소비자를 직접 파견해서 과연 그 가게가 본사 입장에서 그 가게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딱 가서 처음에 적객에서부터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설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를 꼭 물어보죠. 아, 여기 갔더니 아직까지 막 페인트 냄새가 나더라. 여기는 담배 연기가 너무 안 빠져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이런 암행 소비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그 소비자 반응을 체크하는 이런 일까지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요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예전에는 인테리어만 얘기했는데 시설 경쟁력에서 이런 내장, 실내 장식을 꾸미는 거 못지않게 가게 밖을 예쁘게 꾸미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외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너무나 선택의 폭이 많은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딱 봤을 때 야, 저 집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즉 충동 구매죠. 충동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외장 경쟁력이라는 거죠. 예. 물론 충동 구매 그러면 야, 이거 과소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매장을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 봐서는 일단 고객들이 내 가게 안에까지 한번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구매로 이어집니다. 판매업 같은 경우는 물론 들어오고 나서 웨이 같은 경우는 10명이 들어오면 사가는 사람은 2~3명,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사가는 사람이 10명 들어오면 6, 7명 정도 사가는, 이런 내전 고객 대비 구매 고객 빈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일단 가게 안으로 한번 들어오게 하는, 즉 고객의 유입력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 장치가 이런 시설 경쟁력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근에 그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이런 책에서 보듯이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 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디자인 파워,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포 경영에서도 이제는 디자인 파워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 있어서의 디자인 퀄리티는 너무나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가 가장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가 도대체 어떤 인테리어일까? 인테리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인테리어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둘째 문제고, 나의 작품이다. 그러면서 뭐 인테리어 잡지에도 소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창업가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인테리어, 가장 좋은 인테리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인테리어가 저는 가장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의 첫 번째는 무슨 가게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이를테면 그 가게에서 파는 대표 상품이 그대로 연상되는 인테리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즉 대표 상품의 적합성과 얼마나 잘 맞아 있느냐. 이를테면 소주를 파는 집인데 분위기는 일식 돈가스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여기 술맛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호프를 파는 집이면 호프집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아, 여기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불, 침구류를 파는 집은 침구류가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 경쟁력이 필요한 거고, 옷을 파는 가게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옷 자체가 더 빛나게 하는, 심지어는 조명 하나가 할로겐 조명이 제대로 떨어져서 옷 자체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 상품과의 적합성, 그러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요즘 그 다니엘 핑크 같은 석학이 얘기하는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는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트렌드 중에 스토리, 이야기. 요즘 광고도 이야기가 있는 광고가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사형 광고,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지듯이 사실은 이 인테리어에서도 이제는 이야기가 있는 인테리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어요? 스토리텔링, 즉 우리의 옛날 이야기라도 좋고 그 대표 상품과 연관되는 이야기도 좋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대표 상품과 연관되는 이야기, 즉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문화죠, 문화. 즉 문화적인 컬러가 있는 인테리어를 구현하는 게 이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콩나물 국밥집을 갔더니 콩나물 국밥집인데 벽면에 그 콩나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있고 이 콩나물이 손님한테 서비스가 하기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콩나물집의 원조는 전주의 저쪽 남부시장에 있는 이런 콩나물집인데 그 맛 그대로 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와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곁들여 먹는 모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의 건강에는 이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쫙 인테리어가 그 어떻게 보면 대표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국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쫙 한 번씩 보면서 야, 이 집이 급조된 집은 아닌가 보다. 이 대표 상품에 대한 신뢰성은 곧 만족도로 이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컬러가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런 소비자의 눈높이와 결합된 인테리어여야 됩니다. 즉 서민층이 밀집한 상권인데 인테리어는 너무 호합한 특급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서민층 입장에서는 아주 딴 나라 가게라고 생각하죠. 야, 저게 너무 비싼 가게 같아. 소위 말해서 문턱이 높은 가게가 돼버리죠. 그래서 서민층이 밀집 상권에는 가게 인테리어도 서민층 눈높이에 맞는, 반대로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가게 인테리어도 똑같은 부자들의 컨셉에 맞는, 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만 그분들의 이 소비 패턴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들을 가게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매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인테리어 컨셉을 구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여 요즘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인테리어 컨셉을 정하면 전국의 모든 인테리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프랜차이즈들도 이런 인테리어의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서민층 동네에 가면 서민층 동네 컨셉으로, 비싼 동네에 가면 비싼 동네 컨셉으로 새롭게 영업 컨셉 자체를 시설 경쟁력부터 다르게 차별화를 가져간다면 그거 자체가 훨씬 그 영업의 효율을 높이는, 어떤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는 역시 투자 대비 경제성이에요. 사실은 돈 많이 들이면 다 좋은 인테리어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것은 총 투자 금액 중에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점포 구하는 비용, 시설하는 비용, 홍보물 만드는 비용, 뭐 직기류 하는 비용, 뭐 냉장고 사는 비용, 이런 모든 비용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투자 볼륨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특히나 이 IMF 시기 같은 경제 이 환란 시기, 경기 불황기에는 시설 경쟁력만 좋은 집, 아주 고급 시설만 있는 집들이 오히려 이런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같은 경기 불황기에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고객 시야를 주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경제성 있는 인테리어가 누구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이 콘셉트, 디자이너 자체의 아이데이션, 이게 상당히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식 인테리어, 음식점 인테리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을 고려한 인테리어. 동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주류를 파는 매장인데 바닥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런 스튜디오 바닥처럼 아주 미끄러운 이런 바닥, 수입 대리석 타일을 쫙 깔아놓으면 만약에 이렇게 약주 취하신 분이 잠깐 물이 엎질러져서 살짝 밟으면 쫙 넘어지게 돼 있죠. 저는 어떤 인테리어를 예쁘게만 하려고 보니까 그거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이렇게 독이 되는, 그래서 매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100% 매장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객과 직원의 어떤 그 실용성도 충분히 감안한 인테리어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적절한 공간 분할이죠.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아주 대형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차이는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면 이건 저는 업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닥 1번, 2번 어떤 거 해드릴까요? 벽면 1번, 2번, 3번 어떤 거 해드릴까요? 천정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펜던트 조명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해주면 물론 주인이 사업가적인 이런 인테리어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 주인의 식견대로 하면 참 다행입니다만 주인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상태인데 주인의 개인적인 취향만 의존해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업 제대로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매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 왜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어요? 얘기하면 인테리어 업자는 그러겠죠. 아,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아무래도 이 전문성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체는 이 모든 소재 하나 선택하는, 컬러 하나 선택하는, 이런 동선 하나 선택하는 모든 부분이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을 고려한 직접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실용성과 연계될 수도 있는,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고 예뻤는데 한 달만 지나니까 이건 뭐 10년 지난 가게처럼 돼버리는 이런 인테리어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인테리어의 조건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창의성 있는 디자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죠. 사실은 이 고객 만족도, 요즘 사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가미된 이런 그 인테리어 요소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이를테면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한쪽 뭐 200평 이런 자리라도 대형 매장 같은 경우도 안쪽에는 일식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 웨스턴 스타일도 있고 또 한쪽에는 편안한 이런 바 형태도 있어서 1번 테이블에 앉았을 때와 뭐 10번 테이블에 20번 테이블에 앉았을 때마다 소비자들의 풍경이 다 달라지게 되고 야, 그 집은 갈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더라. 이런 분위기. 하다못해 룸을 하더라도 각 룸마다 전부 벽지 디자인이나 이 컬러가 전부 달라서 방마다 전부 새로운 느낌을 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야, 다음에 올 때는 이 방으로 한번 가보자. 다음에 올 때는 이 방으로 한번 가보자. 특히나 노래방이나 이런 PC방, 노래방 같은 인테리어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좀 각 아이템 컨셉에 맞는 이런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인테리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4년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가면 갈수록 이 손때가 묻어서 더 고즈넉해지고 오히려 더 전통 있는 집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어떤 그 내구성까지 가미한 이런 인테리어를 갖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떤 업종에서도 손색 없는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와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인테리어의 마감은 디스플레이와 조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업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철마다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마다, 시즌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러면 물론 뭐 서울 반포 지하상가에 가서 다양한 소품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템 컨셉에 맞는 소품들을 창업자라면 수시로 좀 모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주류 관련 아이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시선 둘 곳이 많아야죠. 그래서 호프집 같은 데 보면 너무나 많은 액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고 많은 DP들이 붙어 있는 게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막연히 한번 쳐다보면서 야, 저거 참 예쁘다. 맞아, 나도 예전에 저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 얘기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전체 인테리어를 바꾸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DP라도 한번, 디스플레이라도 한번 바꿔주면 가게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 이런 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사실은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인테리어를 잘하는 회사고 어떤 회사가 못하는지 이거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유명한 잡지에 소개된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 또 상당히 비싸게 달라 그럴 것 같고 창업 자금은 한정돼 있고. 하지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창업자들 중에서 사실은 한 분만 건너뛰면 인테리어 사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돌이켜 얘기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제가 인테리어 제 아는 분한테 맡겼는데요. 아는 분한테 맡겼는데 인테리어 공짜로 했습니다. 이런 분은 절대 없습니다. 아는 분한테 맡겼는데요. 좀 너무나 미흡한 게 있는데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사실은. 아는 분이 물론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이런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도 있는 업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인테리어 범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파트 도배만 하시는 분도 인테리어라고 얘기하고요. 건축 현장에 계시는 분도 다 인테리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인테리어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이게 중요하죠. 디자인 경쟁력. 그냥 얘기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들도 개별 업체마다 다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음식점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음식 중에서도 일식당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니면 양식당만 주로 많이 했던 뭐 한식당만 주로 하는 주로 음식점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 패션숍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패션숍 중에서도 로드숍보다는 오히려 백화점 매장만 전문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고 학원 인테리어나 사무실 인테리어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때문에 이러한 인테리어의 그 전문성을 의뢰인, 직접 창업자 입장에서 그 전문성을 어떻게 알아보고 우리 아이템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내가 얼마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투자돼야 되겠다. 그러면 아는 사람도 한번 부르세요. 그리고 이를테면 내가 일식당이라면 일식 관련해서 인테리어에 경험이 좀 있는 그래도 좀 디자이너라고 하시는 분을 한 분 부르고 해서 두 분한테 똑같이 설명을 하세요. 제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미니멈 맥시멈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성격은 이겁니다. 주 고객층은 누구입니다. 이 가게가 대략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설을 꾸미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꾸미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시안을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A안, B안, C안 각 업체마다 딱 시안을 잡아오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견적까지 딱 만들어 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하고 비용은 이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시안에 그분의 어떤 그 내역이라든지 지금까지 인테리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비용과 견적, 비용과 그 견적과 디자인을 보면서 직접 현장 실사를 해야죠. 그분이 혹 비슷한 업체를 이 시공한 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분이 운영했던, 그분이 시공했던 매장의 주인도 한번 만나서 인테리어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건 또 AS죠. 이런 AS는 잘 하던가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업체를 정해야 되겠다. 이 업체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맡겼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매출 부진의 원인이 시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시설이 잘못 시공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업자 스스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컨셉,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창의적인 디자이너, 창의적인 디자인 업체, 창의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창업을 실행을 한다면 적어도 이 창업 시장에서 여기는 참 뭐 음식점 같으면 음식도 맛있지만 여기 시설 너무 예뻐.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죠. 그 동네에 정말 이 마침표가 될 수 있는 그 동네의 어떤 진짜 그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 시설 때문에 장사 잘 된다.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시설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 때문에 초기 매출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측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초기 오픈 후 6개월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시설 경쟁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